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심리지 간사입니다. 오늘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지금 학교 다 개강도 미뤄지고 해서 네, 요즘 좀 한가하시죠? 뭐 한가하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어수선하죠. 그래서 네. 뭔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미루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요즘 뭐 하시면서 시간 많이 보내세요? 이제 뭐 이제 개강이 미뤄졌지만 또 이제 온라인으로 일리적으로 이렇게 불가피한 것 같아요. 교육이 대체돼서.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던 이제 온라인 동영상 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더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그 요즘 이제 미디어 콘텐츠들이 그 수준 높지 않습니까? 네. 아마추어 분들이 해도. 근데 그런 맞아요. 거에 익숙한 눈높이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지 아예 그런 거 포기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 들어요. 네. 그렇죠. 네. 잘하지 못할 거면 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생각으로. 네. 선생님 상대적으로 좀 잠잠했던 동남아에서도 지금 코로나19 빠르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혹시 보셨어요? 뭐 언론 보도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초창기에 이제 뭐 태국 싱가포르가 이제 초창기에 같이 이제 발병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뭐 최근 이제 필리핀 뭐 이렇게 해서 어느 곳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캄보디아도 그렇고. 그래서 네. 이제 뭐 관련돼서는 뭐 한국의 지금 어쨌든 그 정부 방역 당국이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제 방대한 양의 검사를 실시하고 자체 이제 검사 키트도 있고 하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한국의 외교부를 통해서 그 진단 시약에 네, 대한 네. 그런 뭐 문의 뭐 이런 것들이 온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 또 동남아 국가들끼리는 또 이전에 뭐 사스라든가 네.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을 이제 지역 단위 감염 그런 것들 경험하긴 했는데 뭐 이번에도 이제 관련 뭐 장관 부처들이 회의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정보 공유 그런 수준이고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 개별 정부 차원에서 일단 네. 그 부담과 그 권한이 집중되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아세안이 좀 약간 조금 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질병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세안이 더 많이 협조하고 정보를 네. 공유하고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한동안 해외여행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전하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시아 TMI 비록 몸은 국경을 넘을 수 없지만 아시아팟을 들으면서 아시아 여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특별하고 재밌는 가이드를 모셨습니다. 아시아 나라들의 역사, 정치, 문화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아시아 TMI. 이번 여행지는요. 터키고요. 가이드는 바로 알파고 신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알파고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알파고님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예. 아세요? 오 이런 거야 되는데. 아니 뭐가 그냥 오히려 코멘트를 하시니까 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아 미안해요, 잘못했네요. 여기서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교수님들이랑 같이 방송하게 되니까 저는 오히려 영광입니다. 뭐 아시죠? 저는 네. 원래 지방대 출신이거든요. 네 맞아요. 처음에 그렇죠. 네, 그렇죠. 다음엔 이제 대학원을 공부하려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서울대하고 연대에다가 신청을 했거든요. 선생님 연대인데. 예. 저는 이제 뭐 미래 캠퍼스라고 원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10년이었는데요. 이제 둘 다 이렇게 원서를 냈어요. 네. 이제 연대에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인터뷰로 부른 거예요. 면접을 좀 해보자. 네네네네. 이제 면접에 가는 길에 음. 문제가 왔어요. 뭐라고요? 서울대 붙었다. 그래서 서울대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이제 연대 면접에 갔는데 그때 원래 교수님 내 답변을 어떻게 해줘야지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표정 관리 이렇게 다 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오니까 면접 한 5분 전에 너무 바로 좋았겠다.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뒤에다가 등을 대놓고 예 물어보시죠.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들어갈까 말까. 그래서 서울대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탈락했죠. 교수님들 보기에는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 어디 있냐. 그렇죠. 알파고님이 워낙 유명하셔서 저는 매불쇼도 많이 듣고 대한외국인도 많이 봐가지고 알파고님 되게 친한데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막 친하대. 근데 잘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 거예요. 근데
워낙 사연이 많은 분이라서 임의로 5가지 키워드를 뽑았거든요. 음. 거기에 알파고님이 제가 키워드를 던지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오, 준비되셨어요? 너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자, 우선 알파고라는 사람은 공대생. 네, 이제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학교 점수가 잘 나오면 부모들로부터 어쩔 수 없이 이제 의대나 아니면 공대로 가자는 네, 가라는 이렇게 압박이 있죠. 저도 그런 압박을 받았어요. 근데 부모님들 모르는 게 뭐냐면 그 성적표에서는 역사도 국어도 진짜 만점인데 왜 하필 과학이 만점이었다는 것을 포커스를 하냐.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저는 과학고등학교에 갔어요. 그 터키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있죠. 지금 우리 고등학교 선배 한 명이 카이스트에서 교수이시고 그리고 또 다른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외대에서 교수이시거든요. 좀 약간 너무나 좋은 과학고등학교였는데 물론 지금 대통령 없애버렸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그 과학고등학교에서 나온 애들이 다 정권을 비판하니까 학교를 없애버렸어? 고등학교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와 대박. 그리고 그 고등학교에서 졸업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블랙리스트예요. 자동적으로. 아 그렇구나. 하여튼 이제 그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아버지도 전기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탄불 기술대학교 전기전자학과를 합격을 했고 그리고 그 대학교하고 가이스는 자매 결혼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가서 일단 한국어를 좀 배워보고 다음엔 그 자매 결혼이었다는 명분을 가지고 가이스에서 공부해보자. 그 계획으로 태주나 왔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과학하고 공대의 삶을 이제 버렸어. 정리했죠. 예, 좀 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04년에 네, 한국에 왔어요. 네, 그게 두 번째 키워드였거든요. 아, 그게. 2004년에 한국에 왜 왔냐면 이제 2002년 때는 사실 2001년하고 2002년 때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2001년에는 이제 9.11 테러 사태, 2002년에는 한국 터키 이제 3사 위전. 이제 우리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시면 거의 학생 3명 중 1명은 무조건 외국하거든요. 그래요. 거기서 대학교를 졸업해요. 대단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유학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학을 간다면 미국 가는 거지 뭐. 그렇지.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알려 있어요. 근데 미국이 아니라면 그럼 어디 가는 거냐면 터키에서 독일이나 네. 영국이나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것도 아니라면 호주 이 정도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9.11 테러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선배들이 오잖아요. 그 홈커밍 때 아니면 그 중간중간 오시거든요. 애들아 여기 오지 마. 여기 너무 힘들어. 위험하다. 다들 뭐라 그래. 중동에서 왔다고 해서 병균이 너무 심하고 환경이 너무 나빠졌다.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러면 서양 국가에 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이슬람권하고 서양 중돌로부터 벗어난 어떤 그런 지역으로 가야겠다. 근데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나름 좀 약간 발전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극동아시아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극동아시아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다음에 2002년 때 이제 한터 이제 3사 위전 월드컵이 이제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한국이 좀 약간 재조명이 됐어요. 터키에서. 그러면 한국이 좀 괜찮은 유학 나라가 아닐까 해서. 그럼 터키 일본 경기했으면 일본 가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늘로부터 정해진 운명입니다. 아니 터키 중국 했으면 중국 갔을 거고. 솔직히 그죠? 말할까요? 네. 저 원래 중국 가려고 했어요.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왜 한국인가? 근데 아버지가 말린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 머릿속엔 중국이 아직도 문화 대혁명 시기에 있는 중국이에요. 옛날 중국.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안 되니까 그럼 일본에 가야지 했는데 우리 삼순이었어.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한국 가신다고? 아니 한국은 이제 이미지가 좋잖아요. 왜냐면 아버지도 이제 전기전자 일을 하니까 삼성 LG 하면 환장하죠. 근데 그 전에는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그 장학금 받아서 올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비싼 나라인데. 그쵸. 그 장학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에러가 생겼고 다음에 싱가포르 시도했는데
정말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 다음에는 싱가포르에서 그 놓쳤어요. 몬스 내는 날을. 다음에는 대만을 시도했는데 아시아 다 돌았어. 아버지가 그런 야 다음에 한국이었어요. 네. 아니 근데는 대만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버지가 야 거기는 나라를 인정받지 못한대. 아. 너 거기 졸업한다면 여기서 이제 그 대학교 뭐라고 해야 돼? 졸업증이 네네. 인정받아야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때 이제 야 잠깐 우리 2년 전에는 한국이란 왜냐면 진짜 2004년에는 지금 한국이 이렇게 좀 약간 승승장구하는 거지 그 국제 무대에서 2004년 때는 한국이 뭘 가지고 좀 약간 2002년 월드컵이 없었다면 한국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 지금에 와서 이제 K-팝이 있고 지금에 와서 이제 핸드폰으로 따질 때는 그쵸. 그 애플이랑 대결할 만한 브랜드가 있는 건데 2004년 때는 전 세계 핸드폰 시장 보세요. 다 노키아가 먹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스마트폰이 없었죠 그때. 그렇지 스마트폰은 없었고 자동차 했을 때도 뭐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K-팝도 그때는 없었고 맞아요. 있어도 뭐 일본에서만 먹히는 그래서 한국이 2004년 때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막판에는 아버지가 이제 연락을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대만도 괜찮고 일본에서 장학금 안 받아도 내가 너한테 돈 대주겠다 했는데 저 이제 그때 이제 한국을 알게 됐잖아요.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잠깐만 한국은 누구도 안 가는 건데 제가 먼저 가면 블루오션 이 나라가 이 속도로 발전하면 한 10년 이후에는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종의 주식으로 생각하고 투자 개념으로 한국에다가 올인을 했어요. 왜냐면 속도를 봤는데 뭐 10년 이후에는 일본 같은 나라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막판에 진짜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한국을 알게 되고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온 거 아니고 오히려 제가 원해서 오게 됐어요. 마무리는 훈훈하게 하시는데. 그러게요. 근데 제가 그 찾아본 거는 부처와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동양에 유학하고 싶어서 오셨다고 인터뷰에 이렇게 되어 있던데. 부처하고 공장이 일본에 돼 있어요. 거기가 더 세죠. 예, 대만에 더더욱 있어요. 대만에 더 많아요. 결국 전략적 선택을 하셨다. 그렇죠? 아니 한국은 진짜 한국의 저는 미래를 마지막으로는 보고. 그 이제 수치들을 보니까 그 사회가 이제 추진하는 민주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발전하는 속도를 보니까 이 나라가 진짜 앞으로 너무 뜰 것 같아. 진짜 이제 주식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나 이제 미리미리 이 나라에 가야지. 빨리 투자해야 돼. 아니 근데 빨리 투자해야 돼. 강남 아파트 값으로 보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 저를 비판했거든요. 너 미쳤냐? 왜 한국 가냐고? 가냐? 뭐 유학을 한다면 미국 가지. 아시아권 뭐 이렇게 젓가락을 가지고 누들 먹고 싶으면 일본 가지. 왜 한국이냐? 너무 좀 약간 사람들 설득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오실 때만 해도 한국에 터키 유학생들이 별로 없었나요? 거의 없었죠. 지금은 저도 없지. 대전에 간 사람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때요? 그때 지금도 좀 많아졌어요. 많지? 왜냐면 K-팝 때문에. 그런 게 있구나. K-팝. 확실히 그 2004년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좀 그렇죠, 유명해졌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럼 세 번째 키워드. 예. 어떻게 훈훈하게 마무리됐으니까. 네, 아시아엔. 아시아에는 사실은 저는 2년 동안 일했던 회사고 아시아에는 뭐 하는데요? 그러면 아시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아 기재 협회라는 협회가 있어요. 아하, 근데 이 협회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2002년인가 2001년인가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권이었거든요. 그때 한겨레 출신 한국 기재 협회 회장이 이제 매년 한국 기재 협회가 세계 기자 대회를 열어요. 한국에서. 그럼 세계 각국에서 이제 기자들이 한국에 오죠. 자, 그때 이제 기자들이 오는데 그 한국 기자협회 회장이 아시아권에서 왔던 기자들이랑 특별히 얘기를 나누고 친해져요. 근데 임기를 2번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자들을 똑같이 다시 불렀어요. 아시아 기자들을 특히 특별히 똑같이 불렀는데 그래서 그 아시아 기자들이랑 사이가 좋아졌죠. 그러면 이제 나 임기 끝나는데 니네들이랑 못 볼 것 같아. 했더니 그럼 우리는 아시아 기자 협회를 만들어 보자. 해서 그때 이제 출범한 것이 아시아 기자 협회고 이제 그 아시아 기자 협회가 2011년부터 아시아엔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제
좀 아시아 소식을 우리는 서양의 언론을 통해서 듣지 말고 아시아 소식을 우리끼리 아시아인들끼리 서로 들어보자는 시기로 이제 아시안이라는 매체가 출범을 했고 지금 영어, 한국어, 아랍어로 기사가 특이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랍어로 나가고 있네요. 네. 그게 몇 년이에요? 기자 활동 하신 게? 저는 기자 활동하는 거하고 아시아에는 출범이 다르죠. 저는 기자로 활동하는 건 2010년이고 2010년부터. 터키에 있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 네. 이제 조선일보 같은 아하. 터키의 제일 큰 언론이자 보수 언론의 한국 특파원으로 취직을 했지만 다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조선일보하고 박근혜가 싸웠다고 생각하시고 박근혜가 조선일보를 없애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또 언론사를 예. 없앴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언론사에서 6년 한국 특파원으로 일했다가 2016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언론사를 말을 그대로 말하자면 뿌리를 뽑았죠. 그 다 건물 모든 소유권을 아예 다 다 뺏어버린 거예요? 뺏어서 팔아서 어느 정도라면 우리가 지금 생중계 기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6개 최고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간 기계였거든요. 특별히 제작을 했었어 우리 회사가. 유럽 회사들도 너무 칭찬했어요. 아 터키에 있는 회사가 어떻게 이런 최신 생중계 기계를 만들었나. 그럼 그 기계들이 다 이제 다 입수한 거 아니에요. 나라가.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딴 다 회사들 압수해서 팔았어요? 그 돈을 먹었죠. 대박이네요. 그리고 우리 선배들 다 감옥에 들어갔고요. 편집장급의 이제 국장급의 모든 선배들 다 감옥에 기본적으로 들어갔어요. 여자 남자 물론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그 기사 내용들을 보고 자극적인 기사를 썼다면 또 감옥에 갔고 지금 터키에서 한 200명 넘게 200명 가까이 이제 언론인이 감옥에 있는데 한 100명 이상 우리 회사 사람이에요. 현재 예. 있는 사람 중에. 그럼 알파고님은 그때 그 회사 없어지면서 터키 못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한 1년 반 정도 이제 공백의 기간이 있었고 그때는 저는 개인으로서 언론 활동을 했고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아시아인처럼 접촉을 했어요. 2018년 5월쯤에 거의 1년 반 걸렸죠. 네. 너 와서 여기서 일해라. 그래서 아시안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들어가고 몇 달 지나갔더니 거기 편집장 됐고 근데 지금은 편집장 아니에요. 일반 기자 됐어요. 왜냐하면 방송 활동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 아시아에는 주로 어떤 그 뭐 보도라든가 관심 기사를 이제 저는 대대 이제 터키나 터키 주변 나라들의 기사를 한국어로 작성을 했고 이제 다음에는 우리 회원들로부터 오는 기사들을 이제 좀 약간 정리하고 네. 그걸로 관련된 사진을 찾아서 우리 잡지에다가 실어주고 이런 일들을 했죠. 직접 쓰시기도 하고 큐레이션처럼 그렇죠. 들어온 양쪽으로도. 것들을 정리하시기도 하고. 편집도 하시고, 예. 지금도 하고는 계신 거죠? 편집장은 아니지만 아니 지금 기사만. 기자로 쓰고 계신 거예요? 좋아요. 네 번째 예. 스탠드업 코미디. 아. 알파고님이 네,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과학고등학교에서 정치외교 학교에 넘어가듯이 기자로서 스탠드업 코미디 넘어간 거 아니고 동시에 가지고 가는 이제 수박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수박 하나만 들고 가야 되는데 욕심 많아가지고 여러 개 수박을 들고. 아 이거 무슨 문제냐면 이제 2016년에는 저는 해직 기자가 됐잖아요. 네. 할 거 없는 거예요. 가장인데. 맞아. 아 참고로 알파고님은 한국에서 결혼하셨고 예. 아기도 있죠. 아기도 네, 있어요. 그래서 가장이에요. 두 돌 지났어요. 이제 2016년에는 해직 기자가 됐잖아요. 할 거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랑 비슷한 이제 외국에 있는 우리 특파원들 그분들도 다 해직 기자가 된 거 아니에요. 다 물어봤어요. 얘네들 뭘 하고 있느냐, 선배님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그 현지 언어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좀 약간 무역 회사 같은 회사에서 일하려고 했대요. 일단 태국에 있는 특파원이 태국말 잘하니까 태국하고 외국 좀 약간 외국 회사에 들어가서 태국말하고 영어, 태국어하고 터키어.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오케이 논리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자존심이 좀 약간 상했어요. 저는 그 오랫동안 정치 외교학과로 공부했고 외교학과로 공부했고 6년 넘게 이제 기자 활동을 했는데 결국 가서 이제 뭐 무역 회사에서 동료관으로 일해야 되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몇 가지 도전을 해보고 이 상황을 극복하자고 했는데 그 도전들 중에 하나는 2016년 9월 회사가 7월에 없어졌는데 9월에는 내한그룹에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도전해봤어요. 오. 스스로 가서 이제 그 대관을 해서 서극장 다음에는 포스터 만들고 이제 표 만들고 인터넷에다가 혼자서 직접이요? 예예 다 우와. 직접 제가 기획을 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사람들 웃었어요. 웃었어요. 사람들 웃었고 돈도 좀 벌었어요. 아 그러면 대단하다, 진짜. 이거는 괜찮다. 근데 제가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 결과물 그 공연을 저는 다 녹화했거든요. 녹화해서 이제 1분, 2분, 3분짜리 몇 개를 인터넷에 올려주고 다음에 그 영상들을 통해서 일이 들어오기가 시작했어요. 아. 이제 군부대에서 공연한 적도 있고. 군부대 공연. 아, 그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공연이 있다고 해서 군인들이 이렇게 신나고 왔는데 이제 왠지 좀 약간 아이돌 그룹이 나올 줄 알았죠, 여성. 털이 많은 중동놈이 나오니까 그 웃을 하나도 안 했지. 웃을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도전이에요, 그거. 진짜 대박이었겠다. 아, 어. 하여튼 이제 고생 많았네요. 그렇게 이제 다소 공연을 여기저기 하다가 음. 한국에 있는 코미디 시장이 그 사이에 망했죠. 그쵸. 이제 우차사가 없어졌고 네. 다음에는 이제 개그 콘서트도 그때 나름대로 좀 약간 재정리에 들어갔고 거기서 일부 막내 개그맨들이 이제 다 안 나가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유병재 씨를 보고 스탠드업 코미디의 일종의 탑이 아닐까. 미국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너무나 흔한 장르인데 한국에서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한국에서 해보자 해서 막내 개그맨들이 홍대에서 어떤 바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에 도전하고 1년 반 이후에 이제 그때 제 영상들도 인터넷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우리 서로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합류했죠.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는 그 전에 이제 어느 정도 훈련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합류하자마자 그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이 친구는 개그맨도 아니고 개그맨 지망생도 아니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전직 개그맨이거나 아니면 개그 지망생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아니면 MC였어요. MC. 예, 다 이렇게 좀 약간 무대랑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저만 이렇게 생뚱맞게 기자인데 와서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에이스 팀으로 활동을 하다가 제가 그때 느꼈었어요. 이 시장이 망했어요. 언젠가 이 스탠드업이 넘어갈 거예요. 그 방송으로. 근데 어떤 식으로 넘어갈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도 하고는 있죠. 그렇죠. 이제 KBS는 더 이상 이 스탠드업 코미디의 부흥을 무시하지 못하고 작년 11월에 녹화를 했고 12월에 방송에 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생각해보세요. 밤 11시에 방송을 내고 거기에다가 19금을 걸어놨는데 거의 3%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 정규화가 됐는데 스탠드업이란 방송이 있어요. 이제 KBS.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 터졌기 때문에 우리 녹화가 자꾸 지금 모일 수가 없는 거야. 한 달 6주째 지금 취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계기로 이제 스탠드업이 잘 됐고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는 작년에는 두바이 갔어요. 그러니까 저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예, 작년에 두바이 갔는데 이제 거기 두바이는 뉴욕도 아니에요. 그 두바이는 진짜 자본주의의 메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분위기를 보고 나도 이 시장에서 뭘 해야겠다. 근데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저 사업가도 아닌데.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증권 시장에. 스탠드업은 제가 한국어로 하는데 영어로 하는 거 어떨까. 그래서 작년 1월에 한국에 오자마자 영어로 스탠드업을 할 수 있는 방안, 그 방법 전략을 짜고 한국에서 하다가 실패하면 이제 망신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이렇게 이제 박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시범을 해봤어요. 일본에 있는 스탠드업 코미디언 연락을 해보고 거기서 영어로 시범을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일본에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붙었고 그 계기로 이제 싱가포르 상해 공연이 이제 생겼는데 영어 공연을 예. 대단하시네. 그러다가 결국 1년 만에 아부다비에서 5성급 호텔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2주 전에. 그래서 지금 영어로도 하고 있어요. 좋았어요. 좋았죠. 왜냐하면 어떤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그대로 이제 시간까지 다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거길로부터 나오는 그 성취감은 어마어마한 감정이더라고요. 아주 치밀하신 분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예, 예. 여기 선택할 예. 때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제 우연이라는 걸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다 준비를 이제 미리 준비를 했던 하고 거야. 또 치밀하게 노력을 하신 결과가 아닐까 그러게요. 싶어요. 대학 네. 내국인에서는 알파고님의 이런 모습이 안 나오는지 너무 아쉽네요.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제작진들 기분 나빠요. 방송 여기서 끝나고 나서 이제- 수고했다고 하고 악수를 해주는데 다음엔 이상한 질문들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마지막 키워드. 크루드족.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친일파 같은 쿠르드족이었어요. 일파 같은 크루드족은 뭐예요? 자기 지금- 민족을 배신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터키에서는 쿠르드족이 두 가지로 분리하셔도 돼요. 이제 터키 정부가 빨리 민주화를 이루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EU에 가입하고 민주주의적으로 법치주의적으로 정상적인 나라가 돼야지 쿠르드족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잘 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따로 분리를 해서 쿠르디스탄을 만든 것보다는 차라리 서양으로부터 인정받고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터키 안에서 있으면서 터키의 이제 민주주의하고 법주주의를 상향시켜야지 우리는 잘 살 것이다. 우리는 같은 무슬림 형제들인데 왜 굳이 분단을 해야 되나 하는 쿠르드 사람들 하나 있고 반대변에는 아니야 이 터키는 더 이상 이제 안 되겠어. 우리는 무조건 분리해야 되고 무조건 따로 우리의 민족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주장에 별치는 사람들의 가반수 가까이는 이제 PKK라는 집단을 PKK. 쿠르디스탄 노동당 집단 지지하는데 근데 그 집단이 유엔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대한민국이라든가 테러 집단으로 지목돼 있어요. 왜냐하면 활동으로 보시면 테러 활동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딱 쿠르드 사람들 앞에는 주어진 방법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보수적인 쿠르드 사람이 돼서 터키 중앙 정부를 지지해야 되고 아니면 극진보 사회주의를 지향을 해서 이제 분리운동을 해야 됐는데 우선 쿠르드족이 누군지 잘 모르는 청취자들이 계실 수 있어서 예. 쿠르드족이란? 쿠르드 민족이란? 그러면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쿠르드족은 터키 대다수가 터키에서 살고 있지만 네. 이라크에서도 시리아에서도 이란에서도 살고 있는 중동의 정통 민족이에요. 아랍 사람들도 아랍 반도에서 위쪽으로 올라간 곳이지 원래 그 메소포타미아이라는 그 지역의 정통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냥 쿠르드족은 메소포타미아의 원래 거기 진짜 살았다. 원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 시대부터 거기 살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민족적으로 굳이 따져보면 이란 계통으로 볼 수가 있고 언어는 완전히 다르고 문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 달라요. 쿠르드어가 따로 있는. 그렇죠. 네. 쿠르드어는 이제 이란어로도 완전 달라요. 그 이란어 계통이긴 하지만 이란어로는 완전 다르고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란 사람들은 시아 무슬림이고 이제 쿠르드 사람들은 순니 무슬림이에요. 네. 그래서 페르시아 계통인데 시아 페르시아는 이란 사람이고 순니 페르시아는 쿠르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런 민족인데 이 민족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독립 문제라든가 난민 문제라든가 아니면 IS라는 전쟁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는데 저도 쿠르드족에 속하고 있었는데 쿠르드족이지만 입장은 약간 보수주의적인 입장이다. 그 터키에서 그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는 우리 회사가 없어지고 다음에는 대대적으로 사람들 지금 숙종당하고 있고 그 2016년부터 이때까지 거의 30명 이상 사람이 그냥 반정부 인사였다는 이유로 체포됐고 그 중에는 이제 일부가 석방되고 아니면 일부가 좀 고문 당했다가 이제 풀어주고 지금 거의 7만 명 넘게 사람이 감옥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굳이 이 사진이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좀 약간 희망이 좀 약간 너무 없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쿠르드 사람들도 무슨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좀 약간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쿠르드 사람들 중에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이라크 안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 말고는 없고요. 이라크 안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은 나라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라크로부터 분리한다고 해서 터키 안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역사적 배경도 없고 그런 좀 약간 정치적인 구도도 없어요. 왜냐하면 따로 산지 100년 넘었잖아요. 왜냐면 오스만 제국이 붕괴되면서부터 이제 이라크 쿠르드 사람들이 이라크 안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이제 빗줄로도 따져보니까 이제 그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 입장이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이라크 안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은 독립을 해야 되고 터키 안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은 빨리 터키 안에 있는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이제 발전시켜야겠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같이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터키 안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이 터키 사회에 너무 많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일본이 조선도 식민지시켰고 네. 다음에는 르이크 왕국도 식민지시켰는데 조선이 끝까지 이제 항의를 했는데 르이크 왕국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류쿠 왕국은 오키나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나라 오키나와 된 거고 오늘도 지금 오키나와에 가시면 국민의 오키나와 사람들의 22%가 독립하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류쿠족이라고 딱. 예, 민족이라고 22%. 생각해요. 근데 나머지 70% 이상이 이제 신경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터키 사람들도 터키 안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도 전체성을 잃지는 않았어요. 우리 쿠르드족이다. 쿠르드 말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터키라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중국 안에 있는 몽골족 지금 내몽골이 있고 외몽골. 그리고 몽골 있잖아요. 그리고 몽골의 인구보다 5배 넘게 내몽골의 몽골 사람이 있는데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이런 구도가 흔들리기에는 더 많은 피가 흘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좀 약간 병화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국가 체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식적으로 깨기 어렵다는 문제랑 머릿속에서도 그 국가를 자기 국가를 인정한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 베네딕 앤더슨 교수님 말로 말하자면 이제 터키 안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이 이스탄불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좀 약간 뭔가 자기네 나름대로 수도 같은 어떤 도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스탄불을 좀 가버처럼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정신속에서 이스탄불 뒤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스탄불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도로 이스탄불은 수도가 아닙니다. 그렇구나. 그 이중의 정체성이네요. 그러니까 쿠르드족으로서의 정체성도 있지만 터키. 국민으로서의 정체성도. 어때요? 5가지 키워드로 들어보셨는데 김영준 선생님, 흥미진진하고 알파고님을 좀 알게 되신 것 같으세요? 뭐 더 궁금해지는 그런 면도 있네요. 그렇죠. 네. 우선 여기까지 저희가 알파고님에 대해서 조금 길게 들어봤어요. 이 얘기들은 사실 터키 얘기에 많이 그러니까 포함되는 이야기여서 더 많이 들었었고요. 마침 알파고님이 이쯤에서 청취자들께 노래 소개를 한 곡 해주신다고 했어요. 쿠르드 노래를 한 곡 준비해 주셨죠. 예. 어떤 노래고 왜 소개해 주시는지. 이 노래의 유래가 어떤 사건인지가 아직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논란이 있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저 사건이라고 해도 공통점이 있어요. 뭐요? 이 노래의 유래는 학살 아니면 좀 약간 내정 같은 걸 가지고 만들어진 노래인데 이제 노래 가사들이 이렇게 단락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단락으로 여자가 말하고 한 단락은 남자가 말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고백을 못했던 연인인데 근데 아직도 고백을 못했기 때문에 친구처럼 베프처럼 하지만 사실은 우정과 마음속에는 사랑 사이 뭐 이런 예. 근데 이 남녀의 그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의 고향에서 이분들의 땅에서 내전 아니면 학살이 터졌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주하는 사람들이에요. 난민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이주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을 말해주는 거고 이제 남는 남자가 여자가 이주한 거고 남자가 남는 거예요. 남자도
니네들 가서 이런 고생을 했지만 우리도 여기서 이런 고생을 했다. 이제 가사 내용으로 보시면 너무 슬퍼요. 나 여기서 넣어야 됐다. 나는 세대 아닌데 새 집 안에 갇혀 있다. 나머지 여자 이제 이사 가는데 우리도 이렇게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이주가고 있는데 가다가 우리의 밥을 취하고 뱀들을 먹었다. 그 가사 내용이 너무 슬퍼요. 그래서 지금 어느 날에 지금 시리아 북부에서는 시리아군, 터키군, 러시아군 그리고 IS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금 쿠르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래는 이제 일부 소라 따르자면 150년, 일부 소라 따르자면 100년 전에 나왔다고 하지만 어느 나라도 똑같은 노래예요. 지금도 지금- 유효한 내용의 예. 노래다. 지금 상황이라고 해도 거의 차이가 없네요. 네. 제목은 뭐예요? 말란 발크르 이거는 집들이 이사 갔다. 집들이 이사 갔다. 가족들이 가문들이 이사 갔다. 음. 그런 의미예요. 말 집이거든요. 말란 하면 집들인데 그런 좀 약간 이제 가문들을 가족들을 의미한 거죠. 그래서 마르크를 이제 이사 갔다. 네, 집들이 이사 갔다 노래 듣고 오실게요.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터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알파고님 먼저 터키는 어떤 나라다 한마디로 설명하신다면? 서양하고 동양의 짬뽕이다. 짬뽕이다. 짬뽕 만나는 같은 곳이죠, 곳이다. 그죠? 네. 아니 이거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네. 어떤 의미로 그래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다. 아시아적 요소들하고 유럽적 요소들이 완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터키를 가면 문화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건 터키 역사는 이 여기 지형적으로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네.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청취자님들께서는 엄청 오래된 역사부터 다 설명드리면 너무 힘들 그렇죠. 수도 있으니 알파고님이 아주 재밌게 간단하게 한번 이 터키 역사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빠르게 정리를 하자면 이제 터키의 전신이 오스만 제국이었잖아요. 네. 이제 한국 사람들 잘 모르지만 오스만 제국의 주장이 이거였어요. 우리는 제3의 로마 제국이었다. 제 3의 로마 제국이었다. 로마 제국이었다. 로마 제국. 이제 원래 로마 제국은 다신교였고 다음에는 이제 동서로마로 분리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비잔틴 제국이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지만 비잔틴 제국이 자신을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2의 로마 제국은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자신을 제3의 로마 제국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특히 이스탄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메헤메트 2세가 이스탄불을 정복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로마 제국의 수도였잖아요. 음. 인스타불, 코스탄티나불이었죠. 음. 그때 그 오스만 제국 술탄의 그 도장들을 보시면 가이제르 룸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황제. 오. 그래서 오스만- 음. 그래서 오스만 제국 술탄이 자신 로마 제국 황제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신성 로마 제국이란 이제 전쟁을 했잖아요. 몇 번. 네. 신성 로마 제국이죠. 걔네들도 자신을 로마 제국 후계로 생각하지만 이제 전쟁 끝나고 이제 평화 협정을 맺을 때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 조약 밑에다가 이름을 스페인 국왕으로 쓰고 오. 이쪽 오스만 제국에서는 그렇구나. 아 나는 로마 제국 황제인데 어떻게 왕이랑 같은 문서에 제 이름을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해서 오스만 제국에서는 재생 그 뭐 영의정 같은 네.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쓰고 아, 왕 이름 안 쓰고. 급을 맞추냐고. 아니 왜냐면 나는 나 로마 제국의 황제인데 어떻게 스페인 국왕이란 근데 스페인 국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네. 황제 가로세예요. 하여튼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뚜렷해 있어서 오스만 제국의 방향이 우리는 그 로마 제국의 마지막 수도 이스탄불을 정복을 했는데 원래 수도 로마가 남았다. 그래서 로마까지 정복을 해야지 로마 제국이 통일될 것이다 해서 오스만 제국의 방향이 그거였어요. 로마까지는 가서 정복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태리 남부 땅을 먹은 적도 있고 비엔나로 2번이나 네. 쳐들어갔고 근데 안 됐죠. 안 됐어요. 왜냐하면 현대화를 제대로 못하고 다음엔 유럽이 이제 발전을 많이 했어요. 네. 기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현대화 과정에서는 자꾸 문제를 일으킨 집단이 있어요. 예니체리. 예니체리? 예니체리는 한국식으로 야니차리 뭐라고 뭐 발음이 좀 약간 특이한데 오스만 제국 군부 안에서는 엘리트 군인들이에요. 이 군인들 누구냐면 오스만 제국이 자기 다스리는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 가서 니네들 자기는 아들을 주면 똑똑한 아니면 등치가 큰 아들을 주면 니네들이 이제 그 세금 면제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오스만 제국 군부대에 들어가면 이제 가족을 좀 살려주거든요. 자기 이제 친척들을 거기서 군수로 아니면 시장으로 네. 띄워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민족이 다른 민족이다 보니까 수도권 안에서는 비리를 할 리가 없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좀 약간 미국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제도를 쓰고 있는데 일종의 좀 제국 정신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이 예니체리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오스만 제국의 그 현대화 그리고 개방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발전으로 좀 방해하는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몇 번 오스만 제국이 이 예니체리를 개혁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오히려 개혁을 할 때마다 예니체리가 술탄을 쿠데타하고 죽이고 자기나 말을 들을 술탄을 즉위시켰어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한국 사람들을 알기에는 그렇게 술탄이 막강한 사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정치 균형이 있어요. 좀 약간 너무 깊이 설명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정리를 할게요. 알아서 정리 다 해주죠. 1826년에는 마흐무드 2세이라는 술탄이 거의 학살하듯이 예니체리를 없애버렸어요. 그 정리해버렸네요. 이제 그 예니체리에 있는 부대에서 이스탄불 시민 쪽으로는 대포가 났는데 사실은 다 술탄이 하는 짜고 치는 작전인데 근데 술탄이 나와서 오 시민이요 이스탄불 시민이요 봐봐요 이 예니체리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라니까 빨리 가서 이 사람들 없애자고 하니까 이스탄불 시민이 다 가가지고 가서 그 집단 학살 당했죠. 예니체리가 원래 오스만 제국 군부의 핵심 기관이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빨리 새로운 군부가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빨리 오스만 제국을 현대화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는데 그때까지는 예니체리가 막았기 때문에 뭔가 좀 사람들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쵸. 그 계기로 그때 좀 약간 힘이 비워진 거죠. 힘의 공백이 생긴 거잖아요. 그때 일종의 하나회 같은 우리나라 하나회 같은. 따져보면 하나회 같은 사조직 집단이 같은 생겼고 그 세력이 이때까지 내려온 거죠.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오. 이제 뭐라 해야 돼? 이거는 설명하면 너무 긴데 이제 이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술탄을 없애버리고 계속 다음에는 하고. 이제 공화국이 이제 출범을 권력의 했는데 핵심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제 없어지고 터키
공화국이 생겼는데도 이번에 정리가 마음에 안 들면 정리를 바꾸고. 쿠데타하고 다음에는 없애버리고 죽이고 어. 마음에 안 들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어. 이런 좀 약간 핏줄이 오늘까지 내려왔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터키는 아무리 앞에는 대통령이 있고 정리가 있어도 항상 그 뒤에는 그게 핵심이네요. 그런 어, 핵심이 내려왔어요. 근데 아.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세력이 음. 한 7, 8년 전에는 음. 뿌리가 뽑힐 뻔했어요. 왜냐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동안 그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서 저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지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결국 음. 이 사람들을 제거할 만한 대통령이 나왔다. 그래서 저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늘 지지하고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 사이에는 가서 이란의 경제 제재를 뚫었죠. 원래 미국이 이란이랑 무역하지 말라고 했는데 뚫었죠. 그리고 이제 시리아 내전 때는 IS랑 그 이제 거래한 거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 밟힐 만한 꼬리가 생긴 거예요. 에르도안 대통령에도. 약점을 잡혔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세력이 에르도안이랑 합의한 거예요. 야, 너 우리를 이때까지 제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꼼짝도 못했어. 근데 봐봐, 우리가 없어진다. 그럼 너도 이렇게 마음대로 못해 뭐 이런 거. 너도 이렇게 좀 약간 뭐라 내가 약점이 있는 거야. 너도 조만간 날라가. 너 우리를 빨리 석방을 해줘야지. 빨리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명예 회복을 해줘야지. 우리가 너의 목숨을 구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에르도안이 2007년, 2008년 때부터 그 하나회라는 그 제 조직을 다 이제 감옥으로 보냈었는데 2013년부터는 다시 다 풀어줬어요. 다시 다 물어줬어요. 다. 예를 들면 재건이 됐군요. 정치적 네. 거래를 한 네. 거구나. 예를 들면 총사령관 음. 합정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까지는 체포를 했었거든요. 감옥에 보냈었어요. 1년 반 넘게. 쿠데타 혐의로 네. 다 풀어줬어요. 오. 모든 사람들 다 풀어줬어요.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예. 그걸로 자기 자리 보존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에르도안은? 아 그렇군요. 오 지금 그래서 터키의 민주주의 얘기하려 그러면 에르도안 대통령을 빼고 말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에르도안이 민주주의 약속으로 당선을 됐고 그리고 네. 진짜로 그 인정을 해줘야 돼. 에르도안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2010년까지는 터키는 민주주의 수치는 올라갔어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언론의 자유라든가 뭐 인권이라든가 수많은 법안을 다 개선시켰어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 이미 출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했기 때문에도 우리가 지지했고 해주니까 우리는 더 많이 지지했고 근데 이제 시리아 내전하고 이란의 이제 핵 개발 문제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경제 제재를 당했잖아요. 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유혹에 빠진 거예요. 아, 에르도안 대통령이 물론 그 전에는 작은 비리들을 했겠죠. 정말 작은 비리예요. 근데 이제 국제적인 비리는 액수가 비교 대상이 아니죠. 전지 차이죠. 아니 그러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알파고님 4대강이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한국이 너무 한국이 너무 순진해요. 순진한 거예요, 우리? 이 터키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 지금도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해요? 제가요? 네. 제가 미쳤어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언제까지 그런 언제부터 지지를 철회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기자 되고 난 다음에는 그때까지는 이제 시민으로서 기사에서 쓰이는 것들을 다 보고 있었는데 기자 되는 거는 2010년이거든요. 네. 2010년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육 받으러 터키 본사에 갔어요. 그때부터는 잠깐만 언론에서 잘 보이게 있는데 그렇게 좋은 사람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몇 개 문제. 근데 에르도안보다는 에르도안의 측근들이 예를 들면 경제부 장관의 몇 개 이상한 점을 봤거든요. 네. 본사에서 활동을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점을 봤는데 왜 기사를 못 쓰냐. 제가 예를 들면 몇 개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국장님 알렸어요. 알파고 이런 거 쓰지 마. 아. 저도 왜요? 알파고 봐봐 우리는 정부한테 무릎 끄는 거 아니야. 같은 보수지만 우리는 정부의 앞잡이 아니야. 근데 굳이 이 사람들을 비판을 하고 비평을 했을 때는 화끈한 거 가지고 하자. 왜냐면 우리 갖고 있는 종아리 몇 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짜잘한 거 가지고 이 사람들 짜증나게 만들지 말자. 저 그때보다 야 잠깐만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러한 계산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부터는 그럼 이놈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해서 이미 의구심이 있었고
좀 약간 나름 거리를 두기가 시작을 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2013년에 탁심 게지 사태가 터지고 음. 그때 그 청년들한테 쓸데없이 그렇게 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고 아, 두 번 다시나 이 사람들한테 투표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여론이나 시민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그래도 지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우선 에르도안이 원래는 총리였다가 총리 몇 번 하다가 3선까지 하고 4선 안 되니까 대통령 한 거잖아요. 맞죠? 개헌을 통해서 된 거죠. 네.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에르도안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든 무엇이든 누구랑 같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권력을 누구랑 나누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독재적으로 예, 완전히 자기가 이제 갖고 손으로 싶은 거예요? 잡고 있었고 그렇게 에르도안이 지향하는 거 뭐냐면 그 골프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 이제 아미리국들 있고 네, 술탄국들 네. 있고 국왕들 있네. 거기 너무 그런 거 원하고 있었어요. 아. 몇 번 얘기했어요. 사실상 자기가 술탄화되는 그런 경우. 예. 오스만 제국을 꿈꾸고 있나요? 다시. 그거는 말은 새로운- 오스만 제국이고 어. 그냥 뭐지 평범한 골프 국가? 왜냐면 오스만 제국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우디가 지금 인정해주겠어요? 그렇지. 다른 데서 해주질 않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쉬운 일이 아니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에르도안이 왜 이렇게 성공을 했느냐? 터키 국민의 짓밟은 자존심을 잘 이용했어요. 히틀러랑 똑같아요. 자, 지금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 시민의 모습 봅시다. 독일이 1800년 중순 이후로부터 독립됐죠. 네. 독립되기 전에도 그 작은 독일 왕국들이 나름 잘 나갔던 왕국들이었어요. 뭐 잭슨 왕국이라든가 등등 다 프로이시안 위주로 독립됐지만 독립되고 난 다음 갑자기 유럽의 제강대국 중에 하나가 됐어요. 막강한 이제 공장들이 있었고 기술로도 그렇고 문학으로도 그렇고 유럽에서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프랑스, 영국 그리고 독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나라가 1차 대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전쟁을 쳤죠. 전쟁을 치고 난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조약을 이제 맺은 거예요. 그렇죠. 배상금. 네. 그렇죠. 이제 독일하고 오스만 제국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우리는 그 조약을 인정하지 안 하고 한 차례도 전쟁을 했고 독일 사람들은 그 협정을 인정하고 그걸로 이제 와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했어요. 그러나 와이마르 공화국 출범을 했는데 독일 국민 마음속에는 이거 아닌 것 같아. 인정을 할 수 없는 거죠. 예,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자존심이 너무 짓밟은 상해져 거예요. 있던 거야. 예. 그리고 정치인들도 보면 다 애들아 그러지 마. 우리 서양 형님들이 영국이 프랑스가 잘해준 거야. 우리는 열심히 해서 배상금도 주고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런 우리 형제를 인정합시다. 걔네들한테 형이고 우리는 동생이야. 아니, 독일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형이야? 야 우리가 형이었어. 신성 로마 제국도 우리 아니야. 이제 그때 이제 히틀러가 나와서 맞아. 이네들 말이 맞는 거야. 우리 정치인들이 다 서양 애들로부터는 다 매수당했어. 그래서 그 유럽 사람, 그 독일 사람들의 그 짓밟은 자존심이 히틀러를 통해서 잘 표현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독일 안에서 20년에 25년에 있었던 그 일이 독일 안에서 100년에 이제 걸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행히 이제 1차 대전 이후에는 한 차례도 전쟁을 일으키고 연합군에 우리한테 시키려고 하는 그 병화 조약을 인정 안 하고 이제 다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출범은 잘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터키에서도 마찬가지요. 현대화한다고 해서 서양화한다고 해서 자꾸 오스만 제국은 나빴어. 우리는 빨리 영국 형님들, 프랑스 형님들 말을 들어오고 이제 빨리 서양화를 해야 되는데 그 국민 입장에서는 야 오스만 제국 뭐가 나빴어. 오스만 제국이 3대 대륙에서 말티고 다니고 그 전화 그 전지 통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뭐 이렇게 유럽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예. 근데 그것이 이제 100년이 걸리고 다행히도 터키 경제나 아니면 기술이 독일처럼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세계 대전을 일으키지 못하고 시리아 내전 정도는 일으켰어요. 그런 정도로 약간 줄어든 거네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니까 이제 히틀러가 멈췄잖아요. 음. 없어졌잖아요.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시리아 내전이 끝난 순간 에르도안이 끝나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에르도안의 목숨이 시리아 내전이에요. 시리아 내전이 끝날 때는 터키에다가 속하는 시리아 땅이 없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시리아 내전이 끝날 때는 시리아가 어느 정도 땅을 터키한테 뺏기지 않았다면 에르도안 목숨 끝나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무조건 시리아 내전이 끝날 때 시리아 어딘가에서 땅을 직접 먹거나 아니면 자기 괴뢰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안 그러면 에르도안의 목숨 끝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국민을 끌고 갔던 거 그거예요. 나는 다시 한번 오스만 제국을 부활할 거고 나의 이제 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거는 시리아 내전이다. 봐봐 나 거기서 오스만 제국의 땅을 다시 가지고 올 거다. 그것도 이제 없으면 그럼 우리 젊은이들 왜 그렇게 많이 죽었냐? 왜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나쁘냐? 그렇죠. 나중에 얘기했지만 지금 맞아요. 터키가 시리아 내전에 이렇게 막바지에 지금 막 적극적인 참여하는 이유네요. 맞아요. 네. 시리아 내전 얘기는 조금 다음 부에서 얘기 더 자세하게 네. 나눌 건데요. 최근에 그 2013년 반정부 시위 주도했던 예. 터키 사람 주도자한테 터키 법원이 무죄 선고했잖아요. 근데 네. 나오자마자 또 잡아갔잖아요. 예. 오스만 카와. 네네네. 어떤 상황이에요? 이 사람 이게 2년 전에 있었던 아니 13년에 있었던 반정부 시위죠. 선생님 이 반정부 시위가 사실은 너무나 신기한 시위예요. 이 반정부의 시위를 굳이 말하자면 진짜 민주주의 의식이 시민 의식이 강한 젊은 애들이 일으켰어요. 아무 정치적인 배경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정부를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시위는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은 좀 약간 정부가 거기서 강제로 공원을 채굴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백화점 같은 이제 시설을 만들려고 공원을 했는데 없애고 백화점을 만들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환경 단체들로부터 시위가 있었다가 항의가 있었다가 다음에는 그것이 점점점 커졌어요. 이제 특히 그 지역이 에르도안 정부한테 투표를 안 해주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왜 이렇게 무시를 당했냐 우리가. 아니, 왜 이렇게 상대방의 말 하나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딱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그래서 좀 약간 처음에는 시작을 했을 때 너무나 좀 약간 민주주의적인 시민 의식으로부터 나왔던 시위였어요. 네. 그냥 시위가 거졌잖아요. 거지고 난 다음에는 방금 전에 했던 그 하나와 같은 그 집단이 이걸 이용하려고 했죠. 왜냐면 에르도안이 한참 걔네들을 숙종하려고 하는데 사이 안 좋았을 때. 예. 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시민 단체들한테 야 빨리 가서 그 시위에다가 가담을 해서 합류해라 빨리 가서. 예 에르도안을 엎어뜨리려고 해보라. 그래서 시위의 시작 단계하고 전개 과정이 다르죠.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진짜로 시민 의식을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조작으로 변질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위에 합류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으로 따져보면 이제 한해와로 불리는 그 집단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애들도 안에 있었고 그 집단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애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예전에는 한해와가 정권을 잡을 때도 한해와를 가지고 시위를 했던 애들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반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르도안이 이제 다 정권을 꽉 잡고 난 다음에는 혹시나 다시 한번 이런 시위가 일어날까봐 그 시위를 불법 일종의 쿠데타 혐의를 지정해버리고 그 시위랑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에르도안이 지금 손잡고 있는 하나회랑 관련된 애들도 있고 아예 하나회랑 반대인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집단이 자기네 새끼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네 새끼들. 그래서 그 뭐라고 했더니 시위가 불법 시위로부터 벗어나야지 자기네 애들을 구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무죄가 판결이 나와서 다들 한번 나와버리고 그 중에서 이제 걸은 거네요 한번. 예. 그 중에서 또 그렇게 봐야 돼. 하나로부터 에르도안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진짜 시민 의식하고 민주화 의식이 있는 애들이 다시 바로 지금 다시 들어간 사람은 진짜로 반대였던 그렇죠. 입장에 가졌던 사람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 오스만 카와라는 에르도안 전에도 그 하나회가 항상 승승장구했을 때 또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지속적으로 이제 개혁 오스만 내지는 민주 카발라, 예, 이번에 예. 데려갔던 사람. 너무 되게 설명이 쉬운데 음. 잘못 들으시면 터키에 하나회가 있는 줄 아실 거예요. 하나에니까 산다 알았을 수가 있는데 하나회 같은 같은 게 네, 뭘로 부르죠? 에르게네콘이라고 해요. 에르게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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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터키어예요? 그 순터키어예요. 순터키어. 터키 사람들이 이제 그 뭐 돌골족이 절걸죠. 뭐라고 해야 돼 이제 지금 현재 터키 땅에 오기 전에 걸쳤던 어떤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도 뭐 이렇게 이제 에르도안이 그 숙종 과정에서는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었고 시민이 어느 정도 깨우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은 손을 잡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유턴한 거고 시민이 이걸 굳이 이해해야 되나? 그냥 사람들한테 야 조용히 있어라 하면 되는 거지 뭐 해서 똑똑한 애들이 다 감옥에 갔고 또 한 언론을 번의 다 없애버렸고. 또 한 번의 탄압과 경고네요. 그러네요.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치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그럼 앞으로도 또 다른 행동을 하거나 터키 시민사회가 더 움직일 반향 같은 건 잘 안 보이시는 거네요? 이걸 아직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생각해 보세요. 초 같은 알파고 같은 터키 사람들이 터키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이 몇 명으로 생각하세요? 많겠죠. 10만 명 넘어요. 10만 명이요. 진짜요? 지금 독일에서는 독일에서만 몇만 명이에요. 직업이 판사, 경찰, 교수, 교사, 약사, 의사 다 에르도안 정권으로부터 에르도안하고 에르게네콘 합정 정부로부터 걔네들이 국내에 있으면 아니 주방탕한 거 아니고 다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이 달북하듯이 압록강을 그러니까 나갈 다 그 그리스하고 터키 국경에 있는 그 이제 메리치라는 강이 있는데 거기를 밤에는 불법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리스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구분을 해요. 이건 터키에 있는 그 난민들인가 아니면 터키 정부가 단합했던 그 난민들인가. 한번 조그만 인터뷰 가면 나오잖아요. 네. 그럼 바로 직업을 보고 그 유럽 난민 이제 지구에다가 알려주고 그 직업에 따라 바로 이제 네덜란드, 독일 어딘가에다가 바로 이제 배접이 돼요. 그러니까 다르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중에서도. 터키 안에 있는 엘리트 계급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정치적 망명 이렇게 바로 그렇죠. 인정을 하는 그런 경우는. 오늘 여태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터키의 역사하고 정치에 대해서 알파고님이 엄청 잘 설명해 주시고 흥미진진하게 진행했는데요. 오늘 우선 아시아 TMI 첫 번째 순서는 딱 요까지 얘기를 알겠습니다. 듣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터키 군사력 확장이나 시리아 아까 말했던 시리아 내전 이런 것 그리고 더불어 터키를 간다면 어디를 꼭 가봤으면 좋겠다 등을 알파고님이 더 설명해 주실 건데요. 다음 시간에 해주실 거죠? 예, 다음 시간 합시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되게 생각보다 많이 원래 걸렸어요. 라디오면 20분이나 30분이나 끝났는데 뭐 이거 뭐예요? 아니 알파고님 나오셨으니까 뽕을 뽑아야죠. 미리 얘기해 언제 또 와요? 주시죠. 근데 뭐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린 건 설명을 잘하셔서 그러니까. 질문은 간단했는데 네. 대답이 길으셨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2부로 또 다시 터키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